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사리 먹방마을 이장 서광수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앞에 너무도 유명하신 분들이 강의를 정말 잘해 주셔가지고 산골짜기 사는 이장이 서울 와가지고 이러한 자리에 선다는 게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저희 마을은 과거에 석탄광산이 있었던 광산촌입니다. 폐광이 되고 나서 마을이 정말 힘들었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국민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보다도 더 힘들었던 먹방 마을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오늘 코로나보다도 더 힘들었던 그 먹방 마을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먹방 마을입니다. 저희 먹방 마을은 면적상으로는 얼마 안 돼요. 지금 이걸 앞쪽에 좀 그 넓은 공간은 국보 8호가 있는 성주 사적지입니다. 그리고 위에 마을이 저희 마을입니다. 저희 마을은 다른 농촌 마을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마을입니다. 저희 마을은 석탄광산이 생기면서 광부들이 모여서 형성되었던 그러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유래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배루를 만들던 곳, 이 정도로 남아있는데 성주사가 과거에 굉장히 컸었답니다. 한 선임이 한 3,000명 정도 됐다고 그러시는데 그곳에 벼루를 이렇게 만들어서 납품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벼루를 만들던 곳 이렇게 남아있고요. 저희 마을은 다른 농촌 마을하고도 전혀 다른 농사나 밭농사를 짓는 분들이 단 한 가구도 없는 전형적인 산촌 마을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을 통틀어도 농사를 짓는 가구가 단 한 가구도 없는 그러한 마을은 저희 마을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마을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먹방 마을의 모습입니다. 광부들이죠. 광부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땅 밖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광부들은 땅 속에서 일을 합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 막장. 광부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수백 메다, 수천 메다 땅 속으로 들어가서 석탄을 캐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성분들은 밖에서 저렇게 선별을 해서 차량에 실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먹방 마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밑에 두 장의 사진은 주거의 모습입니다. 왼쪽 사진은 굉장히 좋았던 집이죠. 오른쪽 사진이 광부들이 살았던 일명 루빙집이라고 합니다. 돌담을 쌓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걸치고 루빙이라는 재료로 덮어가지고 일명 루빙집이라고 하는데 지붕이가 보면 이렇게 우둘두둘하죠. 바람에 날아가지 말라고 저렇게 돌멩이를 잔뜩 올려놓은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한 60%가 저 집에서 살아봤다 할 정도로 굉장히 흔했던 그러한 집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마을이 2018년도에 마을 축제를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수집했던 사진입니다. 왼쪽에 제일 위에 사진은 그쪽에 보면 루빙집이 다닥다닥하게 붙어 있어요. 광부들이 저희들이 살았던 집입니다. 이랬던 마을이 주민들의 노력으로 또 어떻게 변해갔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먹방 마을은 정말 지저분했습니다. 15년 전으로 되돌리면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1, 2, 3등 안에 들 정도로 그렇게 지저분했던 마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깨끗한 마을 가꾸기입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나와가지고 쓰레기도 줍고 또 마을 안길과 도로변에 꽃을 심었습니다. 오른쪽에 이 사진은 저희 마을기업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데 주민들이 일을 하고 함께 찍었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함께 나와서 마을을 가꾸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도 이렇게 정말 아름답죠. 이러한 마을에서 주민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폐탄광촌 주거지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기 이전까지는 개인 땅이 단 한 평도 없었어요. 그리고 합법적인 건물이 단 한 채도 없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도 안 되는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폐탄광촌 주거지 개선 사업을 통해서 하천부지 또 도유림이었던 정부의 땅이 개인 땅으로 불화를 해서 개인 앞으로 등기를 내서 또 생활 편의 시설인 상수도, 오수도, 하수관까지도 설치를 해서 이렇게 깨끗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보면 2004년도에 저희들이 경로잔치를 하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 뒤에 건물이 마을회관입니다. 대개 마을에 가면 마을회관이 제일 좋죠. 그 당시에 저희 마을은 저 집이 제일 좋았던 집입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현재의 마을회관입니다. 깨끗하게 변했죠. 예, 주민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재와 거리제입니다. 광부들은 위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가리는 게 많았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선입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광부들은 자다가 여성 꿈만 꾸도 절대 일을 안 나가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여성이 앞에서 얼쩡거리면 일을 안 나갑니다. 그만큼 여성을 동등한 인간관계로 본 게 아니라 재수없는 이러한 인간관계로 봤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은 광부들의 안녕을 위해서 산제를 지냈습니다. 이 산제당의 당주는 그의 운이 제일 좋은 사람, 또 자식도 번창하고 이러한 사람이 당주가 되었습니다. 이 산제당은 여성이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먹방마을은 폐광이 되고 나서도 성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성차별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절대 갈 수 없고 여성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이 산제당의 당주를 여성을 선정해서 산제를 지내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주민들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당시에 갈등이 엄청 많았습니다. 어르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희들은 남성들만 갈 수 있었고 남성들만 할 수 있었던 이 산제당의 당주를 여성을 선정해서 산제를 지냄으로써 성차별이 없는 마을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는 2016년도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충청남도 양성평등 혁신 시범마을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성평등이 무엇인지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끝나고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정말 마을의 여성분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에 대한 여성들의 사연을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대개의 여성분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살을 하시려고 다들 생각을 하셨어요. 한 아주머니는 남편의 폭력에 못 이겨가지고 밧줄을 들고 산에를 갔어요. 그리고 나뭇가지에 밧줄을 묶고 목에다가 걸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어린 자식들이 생각나서 죽지 못하고 내려왔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펑펑 우셨어요. 그리고 한 아주머니의 사연입니다. 그 아주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눈물이 나온 게 아니라 춤을 추고 싶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만큼 힘든 생활을 했기에 한평생을 살았던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춤을 추고 싶었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결단을 했습니다. 양성평등 인형극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들이 인형극을 시작하면서 주제는 양성평등이다. 어떤 신분들은 왜 생뚱맞게 마을에서 양성평등이라는 주제로 인형극을 할까? 이걸 되묻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희들은 이 인형극을 시작하면서 다시는 저희 먹방마을의 여성들처럼 단 한 명이라도 가슴에 하늘을 안고 살아가는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을 때까지 인형극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는 2017년 저희들이 11월 21일 날 보령시 문화의 전당 대공연장을 빌려가지고 저희 마을 주민들이 공연을 했습니다. 식전 행사로 저희 마을의 난타팀들이 난타도 치고 또 양성평등이라는 주제로 인형극을 했습니다. 그날 저희 인형극단이 공연이 끝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성차별을 가했던 주민 또 성차별을 받았던 주민들이 양성평등이라는 주제로 인형극을 할 수 있다는데 많은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꽃다발도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꾸준하게 양성평등 인형극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한 26회 저희들이 공연을 했고요. 작년에는 55회 정도 공연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한 100회 정도 공연을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한 20회 정도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먹방마을의 양성평등 인형극은 양성평등이라는 글자가 없어질 때까지 꾸준하게 할 계획입니다. 언론에 소개됐던 내용이고요. 다음은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입니다. 마을에서 지금 농촌 지역의 마을에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을 하려고 다들 그렇게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2005년도에 마을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성주사리 먹방마을이라는 단체를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마을 기업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돈을 벌면 하고자 한 사업이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입니다. 저희 마을은 2005년도 이전으로 되돌리면 너무도 주거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운 겨울날이면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을 찾아갔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 보면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피치근한 곳에서 주무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가 보면 외풍이 심하니까 이불을 머리 끝까지 이렇게 둘러쓰고 주무세요. 그래서 혹시 돌아가셨나 싶어서 깨워보기도 하고 이불 속에 손을 넣어보면 피치근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돌아 나오면서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노후는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음에 나이를 묻고 저 자리에 누워있다면 과연 그 마음은 어떨까? 저도 그 당시에 어렵게 살았지만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저희들이 모실 수 있을까? 그 당시 그래서 2005년도에 저희들이 마을 기업을 하면서 우리가 다음에 돈을 조금만 벌면 저분들을 따뜻한 곳에서 잠이라도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자. 그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10년이 흐른 2015년도에
보령시에다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보령시 최초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을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 저는 좋을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우리가 단체 생활을 할 때 갈등이 많잖아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 서로 좋잖아요. 하지만 살아보면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 갈등은 뭐겠어요? 우리가 좋은 것을 봐줘야 되는데 서로 나쁜 것을 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한 6개월 정도 저희들이 이 갈등 때문에 시달렸어요. 그리고는 6개월이 지나면서 이 갈등을 해소하고 지금은 6명의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단체 생활을 지금 못하게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을 닫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이 어르신들이 또 이곳에서 편안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희 마을은 칭찬 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주민들이 화합을 위해서 칭찬 릴레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요즘 기촌하시는 분들하고 원주민들하고 갈등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2017년도부터는 원주민 1명, 또 기초주민 1명씩을 선정해서 감사패와 또 선물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는 마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도 기촌하는 주민들이 몇 명 계시는데요. 저희들은 분회장님 또 저랑 몇 명이서 이렇게 요즘 이사 가면 화장지 또 이 세제 같은 걸 사가지고 가잖아요. 저희들이 사가지고 가서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을 사업에 좀 협조를 해달라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고 또 임원으로 이렇게 개발위원으로 채용도 해서 같이 마을 사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먹방마을은 2005년도에 마을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장을 시작한 지가 2001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만 19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장이 되고 보니까 마을이 너무 힘들었어요. 폐광이 되고 매일 술 먹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저희 마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이 주민들의 술을 안 먹는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했죠. 그래서 저희들은 덜마루 있잖아요. 계곡에 가는 것 같으면 덜마루 짜가지고 돈 받잖아요. 그걸 하기로 했어요. 팽상을 짜가지고 그걸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돈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8개를 짜가지고 하천 바닥에 놓고 장사를 했어요. 근데 딱 첫날이었어요. 저한테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장님 큰일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전부 경찰서에 다 잡혀가 버렸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로 가봤더니 마을 주민들 한 15명 정도 있었고 피서객들이 한 8명 정도 계셨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피서객들을 집단으로 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쳐놓은 텐트를 다 찢어버렸어요. 아마 지금인 것 같으면 9시 메인 뉴스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께 빌었어요. 용서해달라고. 그래 용서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1년여의 소송 끝에 50만 원이라는 벌금을 물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죠. 대개 마을인 것 같으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 뜯어 다 치우자 그랬을 거예요. 저희들은 그때 딱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교육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 변화 없으면 어떠한 마을 사업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극진히 모시잖아요.
마을을 찾아오는 손님들도 우리의 손님이다. 절대 반말하지 마라. 그리고 돈 안 주면 받지 마라. 애기들한테도 반말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이게 계속 저희들끼리 교육을 시켰어요. 인계인수, 그 당시에 A4 용지다가 프린트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코팅까지 해가지고 전달하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 했는데 단 한 건의 말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마을 기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꿈이 있는 먹방마을 영농조합법인 마을 기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40세대 정도가 참여해서 이렇게 같이 마을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기업에서는 독거노인 공동시행으로 토지 구입이라든지 또 체험장 토지 구입, 마을 학생들 장학금 등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광에서 꿈을 캐다라는 주제도 폐광 문화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폐광 지역 사는 사람들은 폐광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마을에서는 그렇지만 폐광의 아픔을 되새기면서 폐광에서 꿈을 캐다라는 주제로 폐광 문화축제를 2018년도부터 이렇게 하고 있고,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저분했던 마을이 이렇게 깨끗한 마을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먹방 마을에 꿈이 있습니다. 저희 먹방 마을은 양성평등 인원극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마을에다가 양성평등 인원극 공연장을 저희들이 지어가지고 마을을 찾아오는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을 상대로 인원극을 보여주면서 양성평등 교육장을 짓는 게 저희들이 목표입니다. 저희 먹방 마을 금년에 다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저희 먹방 마을은 정말 금년에 한 해는 좋은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먹방 마을은 금년에 그 농식품부에서 개최한 행복농촌 만들기 문화복지 분야에 저희들이 추천해가지고 대한민국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지금 다른 마을에서 많은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먹방 마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주민들의 노력, 피와 땀, 정말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감사드리고 내일이 기대되는 마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서없는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